여기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중국을 간 영국인이 있습니다. 한국 방문으로 아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얻게 되었지만 이내 다음 여행지로 떠난 중국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현재 영국 런던의 외곽의 주택가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죠. 어디로 떠날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다녀온 여행을 끝으로 여행이라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와 놀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물론 저는 여행을 꽤나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해외 이곳저곳을 놀러 다니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한때였습니다. 한국에 다녀오고 아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진 후 중국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본래부터 여느 유럽인들처럼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케이팝에 환장해서 빠져 있을 때도 즐겨 듣지 않았고 오직 영국의 오래된 노래를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비틀즈는 저의 우상과 같은 존재이고 집에 비틀즈의 음반 전체가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꿈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한국을 가보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그 꼬드김을 못 이긴 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불편한 점이 많은 나라일 것이고 특히나 저와 같은 유럽인들이 지내기에는 부담되는 나라잖아요. 우선 언어도 통하지 않을 것이 뻔하고요. 음식이나 편의시설 또한 영국보다 뒤처진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가본 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주저앉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고 여기저기를 말괄량이처럼 쏘다니며 정신없이 구경했거든요. 모두 고급으로 지어진 공항은 처음이었고 면세점은 물론 음식점이나 편의점, 카페까지 완벽했으니까요. 이어서 탑승한 공항철도는 더욱 놀라웠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오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친구를 따라서 한국을 10일 동안 여행했는데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정신없이 쏘다녔죠. 서울의 호화로움과 제주도의 평화로운 모습이 대비되는 것도 너무 멋졌고 영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시장의 풍경, 각종 길거리 음식들이 깨끗하게 놓여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누구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지내고 있고 전부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이방인인 저를 어떻게 해서든 도우려 했었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 여행 중이던 어느 날 저는 여권을 잃어버리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숙소 어디에 두고 나왔겠지 싶었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갔던 카페, 시장, 심지어 택시를 타고 이동했던 경로까지 모두 돌아다녔지만 여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고 심장이 쿵쿵 뛰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이방인의 신분으로 여권 없이 외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이 보인 놀라운 친절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한국인들에게 간단한 영어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지나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이 약속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경찰서까지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길을 헤매던 중 어떤 가게 주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주셨고 자신이 아는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제 여권을 찾아줄 수 있을지 알아봐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아줌마가 보여준 배려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긴장한 얼굴로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다가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아줌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마요. 같이 해결해봐요 라고 말하며 저를 동네 주민센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원들과 함께 CCTV를 확인하며 여권을 찾으려 애써주셨고 혹시 여권이 발견되면 연락할 수 있도록 제가 묵는 숙소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여권은 제가 방문했던 카페의 분실물센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 직원이 여권을 발견하자마자 보관해 두었고 저를 도와준 아줌마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 기뻐하며 직접 카페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여권을 돌려받는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나올 정도였죠. 아줌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이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주셨고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자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여권을 되찾은 기쁨보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훨씬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제가 느낀 친절과 따뜻함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저와 친구는 그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같이 정말 최고였어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아시아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라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특히 중국 같은 나라라면 한국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놀라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해는 한국의 서울처럼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상해의 푸둥 지역 야경 사진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고 초고층 빌딩들과 번쩍이는 조명이 미래 도시를 연상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본 서울의 화려함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와 친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만큼 놀라운 경험을 또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기대감을 품고 이번에는 중국 상해로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상해에 대해 열심히 검색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푸둥 지역의 상징인 동방명주를 꼭 보러 가야 했고 와이탄의 유럽풍 건축물들을 산책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을 생각도 하고 있었죠. 또한 중국 음식은 한국 음식과는 또 다를 거라는 기대도 컸습니다. 영국에서도 중국 음식을 종종 먹긴 했지만 본토에서 먹는 정통 요리는 얼마나 더 특별할까 하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출발 당일 우리는 큰 기대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상해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상해는 서울보다 더 크고 화려할지도 몰라. 특히 야경은 말이 안 나온다던데. 라며 서로 흥분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기내에서는 벌써 상해 도착 후의 일정을 상상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가르며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경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 저와 친구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상해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그 답은 이제 곧 눈앞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기대했던 화려한 첫인상은 금세 깨지고 말았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상해 푸둥국제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지만 어딘가 북적거리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질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줄을 서는 대신 서로 먼저 나가려고 앞을 밀치며 지나가는 모습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체크아웃 라인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 짐 가방을 툭 치고 지나갔는데 사과는커녕 돌아보지도 않았죠. 그 순간 한국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나긋나긋하게 배려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복잡한 도로에서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고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서로 다투는 모습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간신히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향했지만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 속에서도 어디서나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혼잡한 교통은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길거리를 걸으며 상해의 분위기를 직접 느꼈을 때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거리에 어떤 노숙자 아저씨가 저를 보며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며 무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제 외모나 국적을 조롱하는 뉘앙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몇몇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피시 긋거나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보였고 저와 친구는 당혹감에 발걸음을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저도 몇 차례 밀침을 당했습니다. 좁은 인도를 걸을 때조차 옆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직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충 돈만 받아가며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배려가 이렇게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해에서의 경험은 불쾌함으로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적인 대도시가 맞나?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해의 활기찬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싶다는 마음으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즐겼던 따뜻하고 깨끗한 길거리 음식들이 떠오르면서 이번엔 어떤 맛을 경험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한 포장마차에 다가갔습니다. 음식 냄새는 제법 구미를 당겼고 다양한 요리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맛있어 보이는 꼬치구이와 음료를 주문했고 친구도 다른 음식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고 계산을 할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저희 뒤에 줄 서 있던 한 중국인이 같은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가 낸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내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옆 가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는 일부러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용기를 내어 음식을 파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같은 음식인데 제게는 더 많은 돈을 받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외국인은 당연히 더 내야지. 외국인은 돈이 많잖아.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심지어 그 말에 다른 상인들과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의 항의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게 여기 규칙이다라는 식으로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함에 너무 불쾌했고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씁쓸한 기분으로 시장을 빠져나오며 여기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게 당연한 일인가 바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배려를 받았던 경험이 떠오르며 이곳의 태도는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불쾌한 경험 이후 저와 친구는 좀 더 나은 식사를 기대하며 근처의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꽤 깔끔해 보였고 내부도 중국 전통 장식으로 잘 꾸며져 있어 분위기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선 그래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은 후 직원들은 저희를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메뉴판을 주지 않고 한참 동안 무시하듯 지나쳤습니다. 결국 저와 친구가 직접 손을 흔들어 부르자 마지못해 다가와 메뉴판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다시 직원을 불렀을 때도 그들은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영어로 주문을 시도하자 직원은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중국어로 말 못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게 되자 직원은 한숨을 쉬며 억지로 주문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어로 동료들과 무언가를 수군거리며 저희를 힐끗힐끗 쳐다봤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조롱의 뉘앙스가 분명 느껴졌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음식은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고 심지어 반찬으로 나온 것들은 상했는지 냄새부터 이상했습니다. 친구가 용기를 내어 이건 먹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음식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외국인들은 이런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문제없다는 말을 하며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저희가 항의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마저 고개를 돌려 저희를 쳐다보며 웃는 모습이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남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계산대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음식값은 메뉴판에 적힌 가격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직원은 외국인들은 서비스 비용이 더 붙는다고 말하며 저희를 비웃듯 바라봤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에 저와 친구는 분노했지만 이곳에서 더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껴 그냥 돈을 지불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점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국에서 받았던 친절한 대접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 중국 상해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아시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처참하게 보여줬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와 한동안 말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도 친구도 그저 상해의 화려한 건물들 속에서 느껴지는 피로감과 실망감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 남성은 저희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외국인이라서 불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서 나쁜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솔직히 조금 많이 실망했어요 라고 대답하며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사실 저도 중국인이지만 이런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저도 가끔 부끄럽습니다.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런 도시에서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경향이 분명 있죠. 그는 자신을 상해에서 일하는 금융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며 외국인들과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를 자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곳의 문화적인 단점 중 하나죠. 그의 솔직한 말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서울에 몇 달 동안 머문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경험했던 배려와 친절함은 저도 잊을 수가 없죠.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저도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저도 한국에서 겪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항에서 잃어버린 여권을 찾아준 한국인의 친절함, 대중교통에서 느꼈던 안전함, 그리고 낯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그는 그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도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변화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중국은 너무 넓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더 나은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만난 두 분 같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말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상해의 몇몇 괜찮은 장소들을 추천하며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추천으로 가게 된 카페에서는 그동안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짧은 만남은 상해에서 겪었던 불쾌한 기억들 속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중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의 말은 저에게 오래도록 남아 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성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한결 편해진 저는 그의 초대를 받아 친구와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차 한 잔 마시며 천천히 상해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다며 신뢰를 주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평소 신중한 성격의 친구도 그의 태도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은 꽤 고급스러워 보였고 입구에는 크고 세련된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라면 믿을만하겠지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내를 받아 안쪽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와 그의 직원 몇 명이 우리를 맞이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상해에서의 좋은 장소나 여행 꿀팁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며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말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상해에서 외국인으로 지내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며 상담 서비스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권유 정도로 들렸지만 곧 직원들이 가져온 문서들을 앞에 놓으며 서비스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 이상으로 거액이었고 적어도 수백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너무 놀라서 당황한 채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러 온 거예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의 직원들 몇 명이 의자를 당겨 더 가까이 다가오며 우리를 위압적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은근히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친구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했습니다. 직원들이 결제기를 가져오고
금액을 입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손이 떨려 카드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제를 마친 후 그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상해에서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선 뒤 건물에서 몇 블록 떨어질 때까지도 뒤를 자꾸 돌아보며 도망치듯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북적였지만 우리는 그 어떤 안전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숨을 고르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가 지금 막 강도를 당한 것 같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멍하니 걷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겪은 공포와 무력감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용하려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더 컸습니다. 상해에서 겪은 경험은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몸이 무겁고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비행 내내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상해에서의 마지막 날, 사무실에서 겪은 끔찍한 일과 음식 때문인지 배탈이 나서 몸 상태도 엉망이었고 마음에는 화와 좌절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뒤에도 컨디션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행 후 아시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마음은 상해 여행 한 번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특히 저 자신은 중국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나쁜 감정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뉴스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중 우연히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영국 내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영국 내에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대학들에 중국 자본이 유입되며 학문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어떤 중국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경제적 문제와 불법 활동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비치는 장면들을 보며 다시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상해에서 느꼈던 불쾌함이 단순히 여행 중의 불운이 아니었나? 라는 의문이 들면서 영국 내에서도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한국은 얼마나 열심히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하는지 알겠는데 중국은 정반대야.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도 벌어진다니 정말 놀랍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해에서의 일이 단지 운이 나빴던 경험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은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은 그와 대조적으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뉴스를 통해 접한 이야기들은 그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죠. 여행은 저에게 세상을 더 넓게 볼 기회를 주는 동시에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제게 다시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과의 추억만이 제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유일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중국에서의 경험과 영국에서 접한 뉴스로 인해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졌습니다. 상해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들, 그리고 영국 내에서 벌어지는 중국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며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도 중국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거야. 친구와 저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저는 SNS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작성해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중국에서의 불쾌했던 경험을 비교하며 왜 중국인들의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해에서 겪은 차별과 사기, 그리고 억지로 지불해야 했던 상담비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친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 모임이나 학교 커뮤니티에서 우리 경험을 발표하며 중국인들이 영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중국인 입국 규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점차 활동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며 더 큰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에게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내에서 중국인 입국을 규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준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영국의 다른 사람들이 겪게 두어선 안 돼. 친구와 저는 이런 결의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안전함이 영국에서도 유지되기를 바랐고 중국에서의 혼란스러운 경험이 영국 땅에까지 전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활동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만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활동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고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규제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히 이루어졌고 우리의 작은 시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저와 친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은 늘 우리의 기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따뜻한 나라였는데 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그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더욱더 한국이 가진 가치와 문화가 영국에도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중국인 입국 규제를 주장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비난과 공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악의적인 메시지와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런던 중심가를 떠나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듯 나오는 기분이었지만 안전이 우선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동안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지더군요. 이전처럼 활발히 활동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대신 집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립된 시간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드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한국에서의 기억은 저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문화는 제게 여전히 특별하게 남아있었고 그 감정은 점차 한국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문법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계속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발음을 익히고 언어 교환 앱을 통해 한국인들과 소통하며 제 실력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는 아시아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시점에서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히 한 나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속하고 싶은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저는 과거 중국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제 삶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인들의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삶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국력에 대한 열망이 커져만 가면서 매일매일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성격, 문화적인 배려,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은 점점 한국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영국은 이제 저에게 그저 과거의 흔적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건물들로 가득한 구도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찬 분위기와 신도시의 세련된 환경에 더욱 끌리게 되었죠. 한국의 도시들은 모든 곳이 신도시처럼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그 안에는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영국은 과거의 영광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나라일 뿐 지금의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며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경제, 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추진력,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서로 잘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정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던 중 고구려의 역사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히 하나의 고대 왕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저는 이를 통해 고구려가 얼마나 선진적이고 뛰어난 문화를 이끌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구려는 그 시점에서 오늘날의 미국처럼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어 7세기까지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그 당시에는 고대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그 당시 유럽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사회를 이루었으며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뤘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는 매우 정교한 군사 시스템을 갖추었고 장수와 전략가들이 뛰어난 전술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중국의 강력한 왕조를 상대로도 계속해서 승리하며 독립을 지켰고 이로 인해 고구려는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력은 그 자체로도 놀라웠습니다. 고구려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마병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전술과 전략은 당시 유럽의 군사기술과 비교할 때 매우 앞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의 전술과 군사 전략은 오늘날에도 많은 군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될 정도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문화적으로도 매우 선진적인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왕들은 교육과 문화활동을 중시하며 고구려의 고대 유물이나 건축물들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구려의 벽화나 무덤 등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그들의 예술과 문학 또한 유럽의 고대 문화와 비교할 때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발전된 정치체제와 뛰어난 군사력, 그리고 고유한 문화를 보며 저는 그 시대에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지 현대의 강국만이 아니라 고대부터 세계를 이끌었던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구려의 역사와 그들의 놀라운 성취를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단순히 흥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처럼 세계를 이끌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한국에서 직접 살아본다면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강국으로서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입니다. 그 뿌리 깊은 전통과 함께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매료되었고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가치관, 문화,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방문할 나라가 아니라 저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꿈을 실현할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느꼈던 한국에 대한 열망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제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쌓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역사, 고유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